혈관이 막히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예전보다 숨이 더 차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예전보다 빨리 지친다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심장과 뇌,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픈 곳이 없으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혈관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갑자기 큰 병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 문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하나씩 아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이 차는 변화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이때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이유뿐일까요?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은 예전보다 더 세게, 더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그 부담이 숨이 차는 느낌으로 몸에 나타납니다. 다음 신호는 쉽게 피로해지는 변화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피곤하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나빠지면 몸 전체의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계속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피로가 정말 단순한 피로일까요? 다리에서도 신호가 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무거워지지 않으신가요? 중간에 쉬어야 할 때가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예전에는 문제없이 걸었던 거리인데 요즘은 유난히 힘들다면 이건 역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차갑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밤에 이런 느낌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손발이 늘 차가운 분들도 계십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손발이 차갑다면 혈액이 끝까지 잘 가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눈에서도 신호가 옵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글씨가 흐려 보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눈으로 가는 혈관 상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 쪽 신호는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자주 반복되지는 않으신가요? 이때도 많은 분들이 잠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같은 신호를 계속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슴 쪽에서 나타나는 신호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답답한 느낌, 조이는 느낌, 속이 불편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괜찮아졌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혈관이 계속 나빠지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병은 한순간에 삶을 바꿔놓습니다. 걷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셔도 괜찮을까요? 다행인 점은 혈관은 관리하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나빠지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을 조금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 부담은 줄어듭니다. 운동도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0분 편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에는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잠도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도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 중 잠깐이라도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혈관은 아주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쉬어보세요.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의 관리가 앞으로의 삶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혈관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늘 먼저 반응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쉽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잠에서 자주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도 혈관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혈관도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목이나 어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역시 혈관이 긴장된 상태로 오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혈관이 점점 유연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피가 부드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몸은 늘 긴장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긴장이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방금 하려던 일을 잠시 잊어버리거나 말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역시 뇌로 가는 피 흐름이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력 저하가 혈관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여러 가지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혈관 건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이 나빠지면 몸은 늘 버거운 상태에 놓입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혈관 문제는 더더욱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혈관 관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생긴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만 해보셔도 됩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걸었는지, 오늘 나는 얼마나 짜게 먹었는지, 오늘 나는 얼마나 쉬었는지, 이 세 가지만 천천히 돌아보셔도 혈관 관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혈관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짠 음식을 조금 덜 먹어보고 내일은 채소를 조금 더 먹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혈관은 이런 작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혈관 관리가 멀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혈관은 조용히 나빠지지만 조용히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내 몸의 신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줍니다.